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사람은 원래 어떤 감정을 느끼면 어떻게든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본능이고 순리입니다. 그래서 아기들을 보면 감정 표현이 매우 직접적이고 강렬하죠. 화가 나면 울고 소리치고 땅바닥에 드러누워 떼굴떼굴 구르기도 하고 손에 든 것을 던져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정을 드러내버리고 나면 눈물 자국이 채 다 마르기도 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잊어버리고 또 방실방실 웃고 놉니다. 이렇게 자기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고 표현하고 나면 더 이상 그 감정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커가면서 우리는 이렇게 감정을 강하게 드러내면 자꾸 혼이 납니다. 언어적으로만 표현하도록 사회화되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면 아예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고 주변이나 상대에게 잘 맞춰 나가는 사람을 우리는 착하고 성격 좋고 점잖은 사람이라고 좋게 봅니다. 특히 유교적 정서가 여전히 강한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가정에서는 자기 감정은 표현하면 안 된다는 분위기도 강합니다. 이러다 보니 점점 자기 감정은 숨기고 남에게 솔직하게 드러내질 않게 됩니다. 대신 못마땅한 상황, 부당한 요구에 직면해서도 솔직한 감정은 억압해버리고 상대에게 맞춰주거나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 간에 생길 수밖에 없는 분노가 이분들은 밖으로 해소되질 못합니다. 무의식 속으로만 고여 있다가 온갖 병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신경성 질환들이 가장 많은 직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수녀님들이라고 합니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도 못하고 화나는 상황에서도 분노의 감정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없는 것처럼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기에 원래 있어야 할 욕구조차 없는 것처럼 눌러버립니다. 이게 원인 모를 신경성 질환이나 엉뚱한 충동적 에너지로 변화가 되기도 합니다. 종종 신부님들이 아동 성추행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도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은 늘 종교적 교리에 맞춰져야 하고 또 신자들 한 분 한 분의 무거운 그림자까지 거절하지 못하고 다 맞추고 수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선 화나 분노라는 감정은 철저히 억압될 때가 많겠죠. 이런 감정 억압이 때로는 전혀 다른 충동적 욕구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심통 부리기는 부당하고 무례한 상황에서도 거절을 잘 못하고 계속 맞추고 끌려가는 그런 삶의 결과가 어떠한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식증 때문에 내원한 중년 여성 A씨입니다. A씨는 대기업에 근무하는데 몇 개월 전부터 지방 순환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가족들은 서울에 남아있고 A씨 혼자 회사 합숙소에서 생활하며 주말 부부로 지내왔습니다. 근데 불과 2개월 만에 스트레스 때문에 체중이 10kg가 늘었습니다. 원인은 새로 함께 일하게 된 본부장 때문이었습니다. 본부장 역시도 지방에서 주말 부부를 하다 보니 퇴근 후에 계속 직원들을 불러내서 회식을 자주 하는 겁니다. 일주일이면 2번꼴로 회식을 하는데 1차로 간단히 끝나지도 않습니다. 2차, 3차 계속 가다 보면 새벽 1~2시가 넘어야 끝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술을 마신 다음 날 본부장이야 사우나 가서 낮잠이라도 자지만 A씨는 일찍 일어나서 또 하루 종일 근무를 해야 합니다. 근데 A씨는 싫은 내색을 못하고 거절을 못한 채 계속 맞춰주기만 한 겁니다. 본부장은 내가 너희들 인사고과 주는 거 알지? 라는 말을 아예 공공연하게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맞춰주다 보니 점점 더 그 도가 심해집니다. 하루는 밤 11시에 회식 자리에 나오라고
직원들에게 카톡이 왔다고 합니다. A씨는 그동안 맞춰준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이건 정말 아니다 싶어 나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숙사에 있던 다른 여직원들에게도 나가지 말자라고 했지만 결국 A씨만 빼고는 다 나가더라는 겁니다. A씨는 여직원들에게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 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언니는 명문대 나와서 실력도 좋으니까 언제든 다른 회사로 옮길 수도 있고 남편도 좋은 직장에 있으니까 그만둘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입장이 다르지 않냐라는 식이었습니다. A씨는 그날 이후 직장에서 혼자 고립감과 함께 자신이 인사고과에서 불이익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계속 혼자 음식에다가만 화풀이를 한 겁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자궁출혈까지 생겼습니다. 이 골치 아픈 문제 때문에 이제는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하는 중이었습니다. A씨와 같은 상황이 우리 주변에도 그리 낯설지 않을 겁니다. 미투 사건들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계속 조금만 더 참고 맞춰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 회사로 확 나와버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폭식증, 우울증에 빠져서 몰라라고 하고 있을까요? 과연 내가 부당한 것도 거절 못하고 그 상사에게 맞춰주려고 한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쨌든 그 회사에서 잘 살아남기 위해서겠죠. 그래서 나와 내 이익을 지키기 위한 것이겠죠. 그런데 그 상사에게 계속 맞춰주고 끌려가면 그 이익이 잘 지켜질까요? 이걸 한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자, 밤 11시에 술자리에 나오라고 여직원들을 불러냈는데 내 이익을 높이려고 혹시나 있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술자리에 나갔습니다. 자, 부당한 것 거절 못하고 한번 참아줬죠. 근데 이걸로 끝일까요? 아니죠. 술자리까지 나왔는데 술 마시고 밤 12시에 노래방 가서 노래 한 곡만 딱 더 하자라고 하면 과연 본부장의 이런 요구를 우리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이거 거절하면 기껏 술자리까지 와서 참고 맞춰준 것 다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요? 그럼 또 맞춰줘야 되겠죠. 자, 노래방까지 가줬는데 노래 부르면서 브루스 한번 추자 하면 거절할 수 있을까요? 브루스까지 쳤는데 은근슬쩍 손 만지고 허벅지 더듬고 껴안고 하는 건 거절할 수 있을까요? 갈등이 되지 않을까요? 거절하면 지금까지 참고 맞춰준 건 다 허사가 되는데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럼 나중에 본부장이 나하고 같이 자자 하면 그건 또 거절할 수 있을까요? 그만두자니 괴롭고 억지로 하자니 불쾌한 상황은 계속되는 겁니다. 밤 11시에 회식 자리에 나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A씨와 같이 잠자리까지 해줄까 말까 고민하는 동료의 고통 중에 어느 것이 더 큰 고통일까요? 죄책감과 수치심까지 훨씬 더 큰 고통을 동료들은 겪게 될지도 모릅니다. 각각의 선택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헤아리지를 못하면 당장의 살 궁리만 하느라 나중에 큰 고통과 후회를 치르는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엔 나 혼자 죽는가 싶다가도 바른 길로 가면 그게 제일 안전한 길이더라는 겁니다. 지금 다른 동료들이 힘 있는 상사의 줄을 잡겠다고 맞춰주고 참고 있지만 그게 조금만 더 멀리 보면 자신을 가장 위험하게 할 썩은 동아줄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A씨가 지금 더 튼튼한 줄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 나 인사고과 좀 낮게 줘라. 그래도 나는 혼자라도 더 튼튼한 동아줄을 잡고 가겠다. 혼자 가도 된다. 이러고 가면 되는 거죠. A씨가 느끼는 고립감과 스트레스는 길게 보면 착시현상인 겁니다. 오히려 다른 동료들이 더 측은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조만간 사달이 나도 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A씨가 대가가 적은 길로 가고 있는 건데 굳이 우울과 폭식증으로 도망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길이 아닌 걸 주변에서 자꾸 요구해 오면 당장에는 좀 고통스러워도 정도로 가는 선택을 하면 그게 궁극적으로는 가장 덜 고통스럽고 오히려 안전하더라는 겁니다. 선현들이 다 살아보니까 그게 길이더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불면증과 우울증, 화병 때문에 온몸이 바짝바짝 말라가는 것 같다고 호소하는 30대 주부 P씨입니다. 2년 전에 아파트를 사려고 했는데 시부모님이 강하게 말려서 못 샀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 올해 그 아파트가 무려 2억 원이나 올랐다는 겁니다. 시부모가 반대해도 P씨 부부가 샀으면 됐는데 왜 못 샀을까요? 시부모님은 집이 2채인데 세금이 많이 나올까봐 P씨 부부 명의로 해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자신들이 살다가 이 집은 너희들한테 물려주겠다라는 말을 해왔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 P씨 부부가 스스로 집 장만을 하겠다고 해도 늘 반대해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유산을 미끼로 신혼 때부터 시부모님이 감나라 배나라를 계속 반복해온 겁니다. 서로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시부모 그늘에서 P씨 부부는 일상의 크고 작은 문제들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계속 참고 끌려다니기만 한 겁니다. 집을 물려줄 거라는 일종의 권력을 갖고 내 식대로 할래 안 할래 안 하면 안 줘 이런 식이 된 거죠. 시부모의 입맛대로 매사를 다 참고 맞춰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이제는 나중에 집을 물려줄 테니 지금 생활비와 병원비를 달라는 요구까지 직면한 겁니다. P씨는 2억 원이나 오른 아파트를 보니 안 그래도 열불이 나는데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싶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대출을 조금 받아서 작은 아파트라도 자신들 명의로 사겠다고 하자 시부모님은 또 반대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 손아귀에 넣고 자식들을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아들 며느리가 집을 사면 독립적이 될 테니까 불편한 것이죠. 한편 P씨 남편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참고 맞춰준 게 억울해서라도 포기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P씨가 몸이 심각하게 아프고 나니까 P씨는 이제라도 시부모 유산 같은 거 받을 생각이 없다고 결론이 빨리 난 겁니다. 시부모에게 맞춰주고 끌려다니지 않는 게 유일하게 자신이 살 길이라고 제대로 판단된 겁니다. 그동안은 집을 물려받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정작 자기 분노를 외면해버린 겁니다. 시부모에 대한 불쾌한 감정과 생각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았던 거죠. 대신 상대가 바뀌기를 기다리기만 한 겁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안 바뀌면 상대는 저절로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상대방이 무리한 요구를 해올 때 나 자신이 끌려가지 않고 거절할 용기가 중요합니다. A씨의 직장 상사나 B씨의 시어머니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비슷한 태도로 접근해 올 겁니다. 하지만 이젠 나 자신의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부정적 정서를 참기만 하는 것은 처음에는 내게 이익이 더 크다라고 생각해서 혹은 작은 불이익을, 고통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선뜻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당한 것도 거절하지를 못하고 내내 참고 끌려가다 보면 결국에는 더 큰 고통과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참기만 하고 자기 내면에 분명히 존재하는 분노마저도 외면하게 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거절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것이 작은 것을 지키려다 정작 가장 소중하고 큰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논어에 사람이 먼 헤아림이 없으면 반드시
가까운 근심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할 이익이나 고통의 대가 역시 좀 더 긴 안목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